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큰맘 먹고 시킨 20만 원짜리 와인. 역시 비싼 게 다르네 하며 기분 좋게 잔을 비웠죠. 그런데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똑같은 와인이 특가 5만 원에 팔리는 걸 발견합니다. 순간 뒤통수를 빡 맞은 느낌. 아, 나 호구당했구나. 이 식당 완전 도둑놈들 아니야? 식당에서 와인을 주문해 보셨다면 누구나 겪어봤을 이 깊은 배신감. 마트 5만 원짜리가 레스토랑, 호텔만 가면 왜 20만 원으로 둔갑할까요? 오늘 저 포도 언니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싹 날려줄 와인 가격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폭로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더 이상 메뉴판 앞에서 식은땀 흘릴 일은 없습니다. 자, 호구 탈출할 준비 되셨나요? 레스토랑 메뉴판을 펼치는 순간 와인 리스트에서 눈이 멈춥니다. 분명 어제 마트에서 봤던 그 라벨인데 가격은 3배. 호텔 다이닝으로 가면 5배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같은 포도, 같은 빈티지인데 장소만 바뀌면 숫자가 널뛰기를 칩니다. 사실 한국에서 와인이 비싼 건 장소 탓만이 아닙니다. 와인이 수입되는 순간부터 세금 폭탄이 시작됩니다. 관세 15%, 주세 30%, 여기에 교육세까지 붙습니다. 현지에서 1만 원짜리 와인이 한국 마트에 도착하면 이미 두세 배가 되어 있습니다. 마트 가격이 출발선인데 그 출발선 자체가 높은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스토랑과 호텔로 가면 또 다른 비용이 겹겹이 쌓입니다. 이 억울함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와인이 거쳐가는 각 장소의 셈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억울함의 뿌리는 중세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와인은 오크통에서 대충 퍼주는 술이었습니다. 품질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고 마시는 사람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궁정과 이탈리아 귀족 사회에서 파인다이닝 문화가 싹트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와인을 단순히 따라주는 게 아니라 적정 온도로 관리하고 음식과 조화를 설계하는 전문가, 즉 소믈리에가 등장한 것입니다. 소믈리에의 출현은 와인 가격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병 안에 든 액체뿐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지식, 서비스, 분위기가 상품의 일부로 편입됐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왕실 연회장에서 소믈리에는 와인 저장고의 온도를 체크하고 디켄팅 시간을 조절하며 코스별 페어링을 책임졌습니다. 이 무형의 노동이 가격표에 찍히기 시작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와인이 가장 저렴하게 팔리는 곳은 마트와 와인샵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선 정보가 완전히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켜고 매대 앞에 섭니다. 라벨을 스캔하면 전 세계 평균 가격이 뜨고 평균 시세까지 실시간으로 비교됩니다. 가격을 부풀릴 여지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와인샵들은 눈물을 머금고 박리담의 전략을 택합니다. 마진율은 보통 20% 안팎. 대형마트는 그보다 더 낮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5만 원짜리 와인의 원가가 4만 원 언저리라는 뜻입니다. 남는 게 거의 없어 보이지만 대신 회전율로 승부합니다. 한 병에서 적게 남기더라도 수백 병을 팔면 수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마트보다 3배 비싼 레스토랑 와인, 대체 뭐가 붙어서 그런 걸까요? 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입니다. 먼저 잔값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쓰는 크리스탈 와인잔은 개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문제는 이 잔이 얇고 섬세해서 손님이 건배하다가 제스처를 취하다가 깨지는 일이 잦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손님에게 잔값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셀러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와인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24시간 와인셀러를 켜둬야 합니다. 전기세가 꾸준히 빠져나갑니다. 서빙 인건비까지 더해집니다. 소믈리에나 숙련된 직원이 테이블로 와인을 가져와 병을 열고 따르는 모든 과정이 비용입니다. 결국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사는 건 포도주 한 병이 아닙니다. 적정 온도의 와인, 분위기 있는 테이블, 전문가의 손길까지 포함된 공간 이용료를 내는 셈입니다. 호텔 와인은 왜 5배까지 뛸까요? 답은 시간에 있습니다. 좋은 와인일수록 바로 마시면 떴고 거칩니다. 탄닌이 부드럽게 가라앉고 풍미가 열리려면 몇 년의 숙성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일반 소비자가 와인을 사서 집에서 5년, 10년 묵히기 어렵다는 겁니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공간도 그만큼 기다릴 여유도 없습니다. 5성급 호텔은 이 틈을 파고듭니다. 자본력으로 셀러를 운영하며 와인이 가장 맛있게 익을 때까지 묵혀둡니다. 어떤 빈티지는 10년 넘게 잠들어 있다가 최적의 시점에 테이블로 올라옵니다.
호텔이 파는 건 와인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인 셈입니다. 여기에 5성급 서비스가 더해집니다. 전담 소믈리에의 페어링 제안, 은은한 조명, 완벽한 테이블 세팅까지 그 모든 환대가 영수증 숫자에 녹아 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업계 비밀 하나를 공개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고를 때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제일 싼 건 왠지 여자친구 앞에서 없어 보이고 비싼 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세 번째 와인을 고릅니다. 무난하면서도 체면이 서는 선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 두세 번째 줄에는 원가가 가장 낮고 마진이 빵빵하게 남는 와인을 배치합니다. 손님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당이 가장 원하는 와인을 집어든 겁니다. 미슐랭 레스토랑들도 음식만 팔아서는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와인 마진으로 월세를 충당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두세 번째로 싼 와인이 함정이라고 했지만 오해는 금물입니다. 그 와인이 나쁜 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술이라는 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식당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아무 와인이나 넣을 수는 없습니다. 손님이 마시고 실망하면 재방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품질은 괜찮으면서 원가가 낮은 와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와인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식당엔 수많은 수입사를 뒤지고 여러 번 시음을 거칩니다. 소믈리에가 직접 발품을 팔아 숨겨진 보석 같은 와인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메뉴판 두세 번째 줄에 오르는 와인은 이런 노력 끝에 선별된 최적의 선택입니다. 손님은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와인을 마시고 식당은 마진을 확보합니다. 결국 이 구조는 양쪽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억울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믈리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메뉴판 앞에서 식은땀 흘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부르세요. 예산이 10만 원인데 이 스테이크랑 잘 어울리는 가성비 와인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소믈리에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반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콜키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콜키지란 외부에서 와인을 가져올 때 내는 반입료입니다. 보통 병당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입니다. 집에 아끼던 와인이 있다면 챙겨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다만 미리 식당의 콜키지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정보입니다. 가격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지를 알면 같은 돈으로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인 가격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마트의 5만 원은 치열한 박리담회의 바닥선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의 15만 원에는 잔과 셀러 유지비, 서빙의 손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의 20만 원은 몇 년간의 숙성과 5성급 환대의 값이었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와인을 시킨다는 건 완벽한 온도와 분위기를 사는 겁니다. 그게 비싸다고 느껴지면 마트에서 사서 집에서 마시면 됩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기꺼이 지불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뭘 사는지 알고 지갑을 여는 겁니다. 와인 가격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메뉴판 앞에서 동공지진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믈리에가 되는 그날까지 내일 또 만나요.